안녕하세요. K510이 진행하는 생로병사 몸과 마음 치유학교, 오늘은 특별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별방송이라 하는 것이 치유농업사에 관심을 두고 있는 많은 분들이 양성기관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많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 7월 12일 농촌진흥청에서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방향에 대한 지침을 설명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유농업사 양성기관 운영 지침,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순서는 개요로부터 양성기관의 운영 방향,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관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요로는 양성기관이 운영되는 그 근거는 치유농업법에서 제정되어 있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과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양성기관을 운영을 하는데요. 이런 양성기관을 운영하는 그 목적은 치유농업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들이 양성되어서 치유농업에 보다 더 높은 품질을 만들고 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양성기관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기본 방향은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즉 대상이 되겠죠. 이들에게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이거는 치유농업의 목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사 역량을 갖추는 교육을 한다, 이게 이제 목표가 되는데, 이러한 그 기본 방향을 설정을 하고 양성기관에서는 농진청에서 제공하는 표준교환으로 교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21년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1차 이론시험은 올해 11월 21일 일요일에, 그리고 2차 시험인 실기시험은 22년도 1월 9일날 각각 일요일날 시험을 보도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 일정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소 변동될 수 있음을 안내를 했고요. 자, 다음 중요한 양성기관 운영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운영 방향은, 자, 교육 일정은 기본적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11개 양성기관에서 142시간, 이론 92시간, 실습 48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7월 말까지 수업을 종료하도록 통제를 하였고, 11월 초에 시험 대상자를 접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앞에 방송에서 이수증을 포함해서 시험 원서를 다시 써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하시고요. 이번에 양성기관이 11개가 지정이 되었는데, 이 중에 농촌진흥기관, 즉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업기술원이 4군데, 그리고 대학 산하기관, 평생교육위원회나 산학협력체에서 이 7개소가 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수강생 선발은 어떻게 하느냐? 자, 농진청에서는 보다 공정하고 명확한 자체 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선정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구분해서 선발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요. 농업인들에게는 농업인 확인서나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비농업인은 아마 이제 그
치유농업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이런 전문 인력을 채용을 하지 않을까. 이미 부산의 부산 경상대학교에서는 지난 금요일 날 모집 공고가 게시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모기관에 서는 이 농업인을 70%, 비농업인을 30% 정도 모집을 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관별로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강 인원은 20에서 40명, 즉 학습장의 공간이라든지 여건에 따라 가지고 20명 하는데, 30명 하는데, 40명 하는데 이렇게 나눠질 것이고 40명까지를 최대 인원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 방향 지침 중에 또 중요한 것이 수강생들에게 교육비를 얼마를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었는데, 최초 검토 단계에서는 2급 과정은 15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다가 이번에 지침이 내려오면서 1인당 12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제 보시된 부산 경상대학교 같은 경우는 110만 원을 책정을 하였더라고요. 자, 이런 내용은 화면의 슬라이드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성기관 운영 규정은 기본적으로 지정된 기간, 교육장 준비된 곳에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현장 실습을 할 경우에는 그 지역을 벗어나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학사 관리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 또 통일성을 위해서 학사 관리 규정, 즉 LMS 체계를 표준화로 만들어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렇게 강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법정 시간, 즉 2급은 142시간을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80% 이상 축석한 자만이 교육 이수증을 주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진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육 내용을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을 하겠다. 즉 교육시설,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농촌진흥청에서 확인 점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또 7번째는 양성기관에서 교육생들 특히 야외 실습이나 이런 측면에서 안전을 고려해가지고 보험 가입을 하도록 고려가 되었습니다. 아마 수강료 내에는 보험료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방향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교육 운영 중에 모의 실험을 실시할 경우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었다 완화되었다 하는 것이 반복되는데 이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라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 또 특이한 것은 필요한 경우에 교육 시간을 미충족한 인원, 즉 142시간 중에 80%를 미충족해야 될 어떤 여건이나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충 수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걸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지침으로 설명이 되었고요. 또 이 지침이 내려오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관에서 질문했던 것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질의응답 내용으로 수강생 모집 시 지역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자, 기본적으로 지역 제한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농촌진흥기관에서는 4군데, 또 일반 대학 산하기관에서 7군데를 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촌진흥기관에서만 위주로 선정이 되면은 농촌진흥기관 운영은 각 시도별로 예산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타 지역 자원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일반 대학에서 하면은 지역과 상관없이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융통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급 지유농업사 시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부분이었고 시행령이 일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운영 계획을
아마 올 하반기에 검토를 하는 걸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출제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에서 표준교환을 내려줍니다. 그러면은 11개 그 기관에서 각각의 또 강사들이 제출한 강사안을 가지고 기관에서 시행할 교재를 별도로 만듭니다. 그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양성교재안 외에 다른 교재를 활용할 때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 교재를 제작하고 또 교재를 제작할 때 집필진들은 공개를 하지 않도록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시험 과목에 보면은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 과목 중에 과목을 어떻게 하고 수강 시간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확정된 거는 선택 과목은 3과목, 그리고 과목별로 6시간 해가지고 18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설명회 때 원의학이나 동물생리학이나 동물과 관계되는 또 곤충학과 관계되는 농촌자원 관련된 과목 하나, 그 다음에 심리학 개론과 관련된 과목 하나는 반영을 하도록, 이거는 그래서 선택이라기보다도 선택 과목 중에서도 필수 과목이 되는, 그리고 나머지 제시이 됐던 과목 중에 하나를 지정을 하게 되었어요. 전반적으로 설명회 때 제가 이제 느꼈던 부분은 심리 상담 분야, 심리학 분야 이 분야들이 많이 중요시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실기 시험인데 단답형과 서술형으로 제시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의응답 내용 중에 기간 선정 이후에 계속 유지는 어떻게 하느냐, 추가 지정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는 1급 과정과 2급 과정은 양성기관을 별도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기본 지침을 설정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양성기관 추가 지정에 대해서는 소요 인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지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양성기관 지정된 기간도 운영간에 결격 사유가 있으면은 취소하고 또 새로운 양성기관을 지정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짧게 2급 치유농업사 자격 양성기관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외에 설명회 과정에서도 또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일부 정리가 된 부분도 있지만은 또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여기서 생략을 하고, 차후에 농촌진흥청에서 정리가 되면 아마 문서화된 지침이 양성기관으로 하달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때를 기대하면서 현재까지 설정된 운영 지침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또 관심 있는 여러분들, 또 구독자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자,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K510은 치유농업의 발전이 되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늘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